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그래서 몇 개의 업종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데이터를 좀 찾아서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 봤는데 이제 그게 여기 보이는 이 차트고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커피숍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제 2000년도부터 24년도 6월까지 이제 6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막대가 이제 새로 오픈한 업체들 수니까 이제 커피숍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한 2014년도부터 엄청나게 이제 카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가 한 22년도부터는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렌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폐업한 이제 업체 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업한 업체 수도 계속 증가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추세를 봤을 때는 폐업하는 카페 수가 이제 또 가장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경쟁은 더 이제 격화되고 업체도 많아지고 비용은 계속 최저임금과 함께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업하는 카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지금 마지막 연도 요 끝에 보이는 요 포캐스트, 요 예상치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각화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러분 잘 한번 공부해 두시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 업무에 이제 적용시키실 수 있으실 테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랑 모델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테이블 보기로 가서 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23만 건 정도가 이제 들어 있는데, 업체별로 이제 인허가 데이터가 이제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오픈 데이트가 있고 이제 클로즈 데이트가 있죠. 얘가 이제 인허가가 난 시점이고, 얘가 이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폐업 일자가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모델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메인 테이블하고 이제 캘린더 테이블, 날짜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인허가 기준으로, 인허가 오픈 데이트 기준으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사용은 하진 않을 거지만 이제 클로즈 데이트도 이렇게 비활성화 상태로 연결을 해놨어요. 이건 이제 나중 영상에서는 use relationship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비활성화인 이 관계를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앞서 봤던 마지막 연도에 이제 포캐스트를 시각화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출 건데, 일단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첫 번째 필요한 값, 우리가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측정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1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각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만든 시각화의 데이터, 이제 레이블을 좀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단 간단한 측정값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앞서 봤던 그 팩트 테이블이 인가된 모든 업체가 이제 한 줄 한 줄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오픈했냐라고 하면 행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측정 값으로 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각화를 먼저 하시기 전에 테이블을 통해서, 테이블 개체를 통해서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2열을 먼저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오픈된 업체의 개수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6월까지 들어 있어요. 2024년 6월까지의 데이터가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년에는 지금 8,000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거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포캐스트를 하려면, 그 수치를 반환하려면 지금 우리가 6월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상태에서는 곱하기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4월까지의 데이터다라고 하면 곱하기 3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로직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될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마지막 연도인 이 24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밑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이제 뒤에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 값을 만드는데, 일단은
엔딩 이어라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엔딩 이어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항상 마지막 연도, 최신 연도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스를 이용해서 오픈 데이트, 아까 봤던 이제 허가 날짜, 인가 날짜, 얘를 먼저 구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여기 테이블 쪽에다가 넣어보고.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어떤 필터가 와도 이제 항상 24년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다가 year 함수로 이제 감싸주고 엔터를 먼저 쳐준 다음에 지금은 각 연도에 따른 연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얘를 이제 calculate을 이용해서 여기 모든 어떤 필터에 대해서도 다 무시하고 그냥 최신 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지금 현재 이 시각화에서는 필터가 지금 얘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열이나 특정 테이블이 아닌 모든 이 모델에 들어있는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다 필터를 무시하고 최신 연도 값을 반환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all 함수 혹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all 함수를 자세히 다룬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엔딩 이어를 일단 뽑아냅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엔딩 먼스, 아까 제가 6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연도의 데이터가. 그래서 이 엔딩 먼스까지도 한번 반환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측정 값을 통해서 엔딩, 이번에는 month라고 해주고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만 month 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얘는 어떤 슬라이서, 어떤 필터가 적용이 돼도 얘는 항상 6이 반환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걸 왜 만드는지 이제 잠시 뒤에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을 잠깐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덱스 함수로 어떤 식을 만들고 시각화를 할 때 어떤 생각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 6월인데 지금 오픈된 업체 수가, 신규 업체 수가 이제 8,000건이 나왔죠.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죠? 연 환산을 해줘야 우리가 2023년의 현 시점에서의 추정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숫자 같은 경우는 몇 개월치인지를 따져서 그 숫자로 나눠주고 월평균을 만든 다음에 곱하기 12가 되면 전체 연도로 환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값들은 어때요? 다른 값들은 그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의 개수만큼 나눠주고 다시 월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고 싶은 거는 각 연도에 대해서는 12가 나오고 이 마지막 최신 연도에 대해서만 요 숫자가 나오게 일단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로직을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보려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측정 값을 만드는데 여기다가는 number of month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선택된 selected year가 지금 여기에 있는 얘 각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어가 뭐랑 같으면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엔딩 이어 24죠. 2024랑 같으면 뭐를 반환해라? 엔딩 먼스를 반환하고 다시 말해 6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12를 반환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최신 연도에 대해서는 들어있는 개월수만큼 나오고 나머지 기간들은 항상 12개월을 지금 나타나야 되는 맥락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이제 포캐스트를 구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죠, 이제는. 자, 엔딩 먼스랑 엔딩 이어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 새로운 측정 값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오픈 포캐스트, 인가된 숫자의 어떤 포캐스트 값을 표현하는 식을 만들어라. 식을 만들겠다. 자, 앞서서 우리가 밑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쉬워요. 오픈된 업체 수를 뭘로 나눈다? number of months로 나눈다.
그리고 12를 곱한다. 그리고 얘를 이제 넣어줘 보면 여기 천 단위도 찍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정수로 해서 천 단위 콤마까지 찍어주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최신 연도는 들어있는 개월수만큼을 감안해서 연한산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좀 한 다음에 어떤 작업이 더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일단 넣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뭘 볼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열을 여기다 넣고 일단 요 신규 인가된 이 업체 수를 Y축에 딱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오픈된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연도를 보게 되면 현재는 액추얼만 들어있죠. 자, 얘가 이제 포캐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 대신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포캐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어디까지가 포캐스트고 어디까지가 실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각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단순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대신에 누적을 이용을 해서 포캐스트 값과 그 다음에 액추얼 값을 같이 이제 합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줄여놓고, 자, 그 이제 차이 값을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 값을 하나를 더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쪽에서 이제 측정 값을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오픈 그냥 포캐스트하고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름은 뭐 여기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해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값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포캐스트 값에서 실제 오픈한 그 값들을 빼준 그 차이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넣게 되면 얘도 일단 정수로 좀 바꿔줄게요. 자, 1000단위까지. 자, 이제 이렇게 넣고 나면 결국 여기가 실제이고 여기가 자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더해서 시각적으로 쌓아 올리면 아까 봤던 그런 모습이 된다. 자, 이제 시각화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를 일단 여기에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거는 이제 얘는 빼주고 대신에 뭐랑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픈, 실제로 오픈한 거의 개수 더하기 델타 값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주면 이런 식으로 포캐스트와 실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포캐스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서식적으로 가셔서 여기 열 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열을 열어보시면 여기 어디다 적용할 거냐? 나는 델타 값 요 부분에다가 적용을 할 거다. 어떻게? 투명하게 하지만 테두리는 보이게 이렇게 하면 이만큼은 이제 추정치라는 거를 조금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각화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도 만약에 테두리를 같이 넣고 싶으면 모두에다가도 테두리를 하나 넣어주시면 살짝 여기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의 완성본을 한번 보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 레이블들이 여기 토탈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포캐스트에 대한 델타 값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실제가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안 나오도록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이 개체에 대해서 얘는 조금 이제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 조금 빼줄게요. 자, 얘네 지금 뭐 딱 필요하진 않으니까 자, 여기 이제 얘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일단 켜준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일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모두에 대해서 일단 레이블 밀도도 최대한으로 해주고 뭐 넘치는 텍스트까지 해주고 값도 조금 줄여줄게요. 자, 일단은 8로 이렇게 해서 작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부분 여기 아까 위에 나타나고 있었고 이 안에도 지금 델타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탈로 일단 가기 전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 안에서
요 델타 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색을 선택을 해줘야 나타나는 약간의 버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토탈은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합계 레이블이 있죠. 그래서 합계 레이블까지 이제 켜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윗부분도 나타나게 된다. 자, 이제 시각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 레이블들은 지금 여기 위에 토탈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고, 그래서 얘는 없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그런데 여기만 나타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이 엔딩 이어라는 식을 다시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측정 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과 연결시켜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오픈 숫자이기는 한데 이제 레이블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if 만약에 선택된 연도가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우리 엔딩 이어랑 같으면, 다시 말해서 최신 연도 2024년이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오픈 신규 인가 수를 보여줘라. 그리고 이게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뭐 블랭크 처리를 하라는 거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를 딱 쳐주면 이제 요 식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거는 요 조건이 true일 때만 오픈된 업체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다가 어디 데이터 레이블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계열의 지금 델타가 아니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값을, 현재 지금 오픈된 업체 수가 들어있는 거를 얘를 갈아 껴주면 된다. 뭘로? 방금 우리가 만든 오픈 레이블로 딱 바꿔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사라진다. 지금 얘만 true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의 완성본을 잠깐 와서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거는 왜 필요해요? 보는 분들이 지금 실제가 언제까지인지를 알면 이 시각화를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저걸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측정 값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쟤는 이름은 오픈에 대한 레이블은 레이블인데 그냥 to라고 해서 몇 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앞서 만들었던 엔딩 먼스 있었죠. 우리는 엔딩 먼스가 나타나야 되니까 엔딩 먼스에다가 기왕이면 친절하게 이렇게 한글로 월이라는 것까지 일단 넣어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데이터 레이블에서 이제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데이터 레이블 아까 들어갔던 부분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다 접어볼게요. 여기 세부 정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정보를 일단 켜주시고, 이 안에다가 여기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또 필드 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오픈 레이블 2라는 걸 딱 넣어서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 세부 정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레이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또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엔딩 먼스가 여기 쭉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 사이즈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튜닝을 좀 할게요. 자, 6월이 나타나는 거는 좋은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또 안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오픈 레이블 2라는 이 식을 조금 더 디벨롭을 시키자면 if 우리의 선택 연도가 뭐랑 같으면 엔딩 이어랑 같으면, 다시 말해서 2024년이면 그럴 때만 요 뒷부분에 있는 식을 보여줘라 하고 엔터를 딱 치시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은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이 뒷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괄호랑 뭐 물결 이렇게 해주고, 엔드, 그리고 요 뒷부분에 또 괄호까지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 괄호까지 예쁘게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중간중간 연도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 X축이 현재 지금 숫자로 되어 있어서 어떤 연속형의 형태로 지금 축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범주형으로 바꿔주시면 문자처럼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 X축으로 가셔서 얘 대신에 연속형 대신에 여기 범주형으로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이제 정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큰 숫자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2열 정렬로 가고 여기 축정렬에서 오름차 순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최초에 봤던 그 시각화가 완성이 되는 거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요 부분, 범례 부분은 사실 이제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범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일단은 그런 기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꺼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자, 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많이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측정값들은 뭐 어떤 것들은 묶어서 이제 하나의 측정값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쓸 일이 있는 측정값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다른 분석을 위해서는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베이직한 어떤 측정값들을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폴더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조금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